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병원의 임우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혹은 밖에서 그 학교에서 맺어진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가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방관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학생의 폭력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연령과 학년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이렇게 피해받은 학생 중에서 피해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이제 보고만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난삼아 재미로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연관된 가정에서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아이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양육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도 많고, 야단치거나 혹은 매우 공격적으로 아이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폭력의 요인 중에서 학교 집단 내의 어떤 역동 요인도 있는데요. 학교라는 특수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 그 아이들의 역동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힘이 대등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힘의 불균형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힘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이 동조하거나 혹은 방관해서 힘의 불균형이 더욱 초래하게 되고,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이 힘의 불균형을 돌려놓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경우 그 폭력이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겪은 아이들은 피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불안장애도 많이 겪게 됩니다. 폭력의 그 후유증으로서 자살 및 심지어 자해 충동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그 피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등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얘가 자꾸 어딘가 좀 다쳐서 들어오는 그런 신체 손상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모습을 잘 살펴보다가 이런 게 있으면 학교폭력의 어떤 위험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야유나 험담을 많이 듣는 아이들, 그리고 좀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웃음을 많이 받는 학생들, 체육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야외 활동 시간에도 혼자 있는 학생들이거나, 그리고 옷이 좀 지저분하고 항상 보면 단추가 좀 떨어져 있는, 구겨져 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 얘가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왠지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좀 없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기도 하고, 누군가가 지시했을 때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따르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가 있거나, 때로는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나 결석을 많이 하는 경우, 평소보다 얼굴 표정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경우,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경우, 이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잘 살펴야 되고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나 때로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징후가 보일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말도 있지만 또 도움이 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니? 별거 아니야. 다 맞으면서 크기도 해.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면 너 인생 실패자야. 너도 맞고 있지만 말고 싸워. 나중에 크면 다 해결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아이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가 그걸 몰랐었구나. 엄마 아빠가 지금부터 옆에서 잘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혼자 버텨온 거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부터 잘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격려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끄러워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싫은 것은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과 함께, 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헤쳐나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 중에서 만약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아이들을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모님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은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인데, 이럴 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잘 따라주고 학교와 협업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길이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자주 대화를 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개입했을 때 오히려 알게 모르게 아이가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함께 도움을 청하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 나타났을 때 부모님들이 무척 당황해 하십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던 아이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런 폭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는 조금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학교와 함께 협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 혼자서는 학교폭력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랜선 위클래스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이 더 전문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팀인 리닥터가 상담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지원합니다.